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제19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냥 건강경 해설이 아닌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건강경을 해설해 왔습니다. 오늘 특히 건강경 19번은 언뜻 들으면은 건강한 사회인의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한자로 된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강경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에 꼭 알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아마 느끼게 되실 거고, 그렇게 느끼게 되시려면 실제로 그걸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서 우리는 우선 고통을 미워해야 됩니다. 고통을 심각하게 느끼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진급이 안 된다든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이제 이것은 달리 말해서 불법을 수도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따라서 이 수도를 잘한다면, 즉 건강의학 실천을 잘한다면 사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영호골도 될 수 있음으로써 국가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점차 그 불법을 외면하고 있어요. 스님이 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불교 신자 수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가톨릭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서 많은 신도들이 종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종교라고 하는, 즉 종교의 가르침이 현실 생활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데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 성직자들은 특히 이제 가톨릭이나 기독교 같은 게 내생에 천국에 가는 길을 잘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세상에 잘 사는 길을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의 길은 험난하지만은 그것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기보다도 내생에 천국에 가는 길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런 식으로 기독교나 가톨릭을 떠나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고차원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나머지 세상에서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되는 길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되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 같은 데 유학 가면 더욱더 좋고, 그렇지 절에 가서 수도를 함으로써 인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설문조사를 해놓고 전국의 스님들 10,000명이라고 칩시다. 10,000명을 설문조사를 해서 수도의 길이 하버드 대학 유학 가는 길 못지않게 인재를 양성하는 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단서를 붙입니다. 해능대사는 불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다. 세상을 떠난 가르침이 아니다. 세상을 떠난 불법을 찾는 것은 마치 토끼에서 뿔을 찾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불법은 바로 세상을 잘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지금 절에서는 불법이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아무도 거기에 오케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불법의 장래는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불법은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피 터지게 출세하려고 그러고 인재가 되려고 그럽니다. 능력이 있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남자들은 장가갈 염려가 없어요. 여자들이 줄줄이 따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승려가 된다. 이 승려가 되면 예전에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같은 경우는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의 길을 따라서 과연 그렇게 되느냐?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고 세상에 앞서가느냐? 스님들을 한데 설문조사해서 다 정답이 안 나오듯이 그렇게 믿는 불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하려면은 불법의 길은 뒤로 등지고 좋은 길, 출세의 길,
부귀영화 길로 달려갑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대학, 인류대학 그런 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출세하는 길,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세상의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과 불법의 길이 과연 다를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믿고 다르지 않은 교육을 받아왔고 실제로 그것을 테스트해 본 결과 확실히 그것을 옳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불법의 수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상, 나라는 생각, 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법 수행입니다. 즉 탐진치가 우리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새 주경야선 가행정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잠이 쏟아집니까? 죽비를 치고 여기서 뭐 해도요, 뭐 졸음이 쏟아지는 데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잠이 착각이라고는 믿습니까? 안 믿죠. 잠은 자야 되고 본능이라고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즉 아상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상이 본래 없는 것과 사회생활이 건강한 사회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상이 없어지는 것을 이 발근이는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상이 녹는다. 이제 분별이 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특히 고등학교 당시에 올라오는 생각을 근데 올라오는 생각 중에서 좋은 생각만 올라왔으면은 좋은 생각에 맡겨놓고 마냥 상상을 즐겼을 거예요. 근데 올라온다는 생각이 최 안 좋은 생각만 올라와요. 그러면은 특히 학교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에 관련된 생각이 올라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어디 놀러 가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하면 강의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눌러 참아요. 참으면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지 않고 조금 들어가 있는 데다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그래요. 제발 이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 왜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느냐.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이것만 잘 해결이 되면 나는 기본적인 머리는 괜찮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수도를 해갖고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즉 아상이 소멸이 되니까 수도라는 게 뭐예요? 아상을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아상이 이제 첫 번째는 녹는다로, 아상이 쉰다로 나옵니다. 아상이 쉬어. 그럼 나처럼 이렇게 분별이 있던 게 없어져요. 분별이 없어져요. 분별이 많았을 때 학교 공부는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근데 분별을 쉬고 나서 학교 공부를 해봤어요. 수도. 아주 공부가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상이 쉰다라는 것을 아상이 한 3분의 1쯤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쉰다보다도 좀 더 아상이 없어진 상태를 아상이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것은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신 밝은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상이 녹을 때 아상은 3분의 2쯤 없어집니다. 아상이 녹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겁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어도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설치지 않는 겁니다. 호랑이를 봐도 그렇게 기절초풍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도반들 중에서 일본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사루, 원숭이 떼가 한 번 몰려오면 50마리씩 몰려오는데 그거 한번 잘못 걸렸다 하면 대단히 위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원숭이 떼가 몰려왔는데도 이 금강경 공부 자꾸 하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즉 그것은 아상이 녹았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상이 3분의 2쯤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완전히 아상이 없어집니다. 없어진 상태를 아상이 3분의 3, 다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탐욕도 없어지고요. 성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평화와 자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게 아상이 없어진 상태인데 요게 수도면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요런 과정이 거쳐지면서 차츰차츰 아상이 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상이 없어진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사회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세상에 나가서 뛰어난 일을 다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도와 건강한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저는 수도 생활을 젊었을 때 했고 수도 생활하기 전에는 굉장히 탐진치가 강했고 아상의 벽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탐심도 죽어졌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죽어졌습니다. 이러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곧잘 하게 됐어요. 세상에서는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되려면 반드시 아상을 없애야 되고 수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도에 아마 수도를 좀 더 잘한다면, 아직 제가 아상이 없어지는 경지를 체험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주위에 보면 곧잘 아상을 소멸한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격도 훌륭하고 그리고 상당히 전문성도 뛰어납니다. 모를 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사회인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상에. 근데 우인은 알고 봤더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상이 없어질 때 이렇게 우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게끔 됐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교직원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아시다시피 불교대학입니다. 불교를 돈독히 믿는 교수들과 교직원으로서 꽉 차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승가대학을 커리큘럼을 개편을 해서 잘만 활용한다면은 깨달음의 길만 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도 가게 할 수 있다. 저는 승가대학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곳에서 오로지 선지식의 밝은 지혜 하나만 따라서 공부를 했더니 병약했고 무능했던 저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상당히 건강한 사회인의 길을 좀 체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승가대학이나 이런 승려 생활에 거기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 커리큘럼을 바꿔서 아상을 죽이고 그리고 아상을 소멸하는 교육을 시킨다면 이것은 뛰어난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커리큘럼만 바뀌어서도 안 돼요. 교수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승가대학을 어떻게 하냐면 시험이 적어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학교 이상의 엄격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필기 시험이 아니죠. 얼굴 딱 보고 공부 못했나 안 했나 스승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고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아상이 하면은 호된 호령이 날라옵니다. 이 호된 호령은 온라인 교육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승가에서 스님들 집단에서 거기에 훌륭하신 선지식이 있다라면은 커리큘럼도 바꾸고 지금처럼 시험 안 치는 풍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험도 치고 하드 트레이닝하고 안 되면 페널티 주고 내쫓기도 사문 바깥으로 내쫓기도 하는 이런 엄한 훈련을 거친다면은 그건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승려들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거기 가려는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훈련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뛰어난 사회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만 한다라면 야,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가지 말고 거기 가서 공부하자. 이런 사람으로서 아마 꽉 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하지만 지금 핏대를 올리면서 동국대학교 교직원한테 2회에 걸쳐서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공감하시는지 아마 반 사람쯤은 공감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법타 스님이었는데 법타 스님께서 이번 대구법회 때 와서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대구법회 가셨던 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만 불법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지 말고 건강형 해설도 그렇게 해봐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실감나게 해봐라. 이러시기죠? 한번 제가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강경 19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일반적인 해석부터 좀 해보고자 합니다. 법궤 통합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보리아 어의운하오 약 유인이 13,000대 전세계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이 이신연으로 득복이 다보아. 이제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건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 존재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음을 닦는 사람이죠. 3,000대 전세계 가득한 칠보로서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면 이 사람은 이시인연으로 이러한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느냐. 저는 그 남을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말은 그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즉 탐심을 덜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한테서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걸 털어주는 것은 싫어합니다. 마치 살점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 고수톱을 쳐봤는데 돈 내고 고수톱을 치더라고요. 생전 안 치던 고수톱에 어쩔 수 없이 끌어 들어갔는데 우리 같은 실력은 고수톱에서 돈을 따질 못해 계속 잃어갑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고수톱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가서 돈을 계속해서 잃는데 그 돈 잃는 것은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고수톱을 했으면 돈을 잃어도 기분이 좋죠. 근데 하기도 싫은 고수톱에 또 거기 안 끼워주면 안 된대요. 사회생활 한다니까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싫은 마음으로 하니까 돈 따입니까? 못 따죠. 계속해서 이러니까 살점을 띄어내는 것처럼 아프길래 이게 나는 본래 주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참 인색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본래 인색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치 없이 뺏기는 돈이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이제 그 뒤로 그러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주는 것을 좋아할까 싫은 것을 좋아할까. 그때는 내가 수도를 꽤 했기 때문에 반반쯤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마음속에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받는 게 괜찮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죠. 또 마음에 드는 뭐 애인한테서 편지 받으면 더 좋죠. 자, 저는 근데 이제 이게요. 그래서 받는 게 나는 더 좋구나. 근데 가끔 주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수도 생활을 하면 그 수도 생활 한 사람은 수도 생활에 정비례해서 즉 아상이 없어진 것 정비례해서 받는 기쁨보다도 주는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저는 실감합니다. 이것은 수도자의 증표입니다. 너 주는 게 좋아, 받는 게 좋아 이렇게 물으면 나는 받는 게 좋지 주는 거 좋아하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수도의 맛을 못 본 겁니다. 근데 수도를 하게 되면 주는 기쁨이 많아져요. 근데 주는 기쁨을 아주 결정적으로 맛본 것이 언제냐 하면은 무료급식을 제가 했습니다. 무료급식은 주는 겁니다. 거기서 받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주로 독거노인한테 무료급식을 하니까 노인들이 되게 나이가 먹으면 염치가 없어지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거저 먹으면서도 하나도 고마운 게 아니라 더 가져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견뎌가면서 줄래니까 주면서도 열통이 터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무료급식을 했죠.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기도 하다가 참 힘들면서 좋은 게 뭐냐면 아상이 죽어요. 아상이 죽으면서 자꾸 오니까 싫지가 않아요. 싫지가 않은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나가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들어오는 게 적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무료급식을 어디서 했냐면 시장 가운데서 했습니다. 시장 가운데서 했는데 노인네들한테 하니까 제일 먼저 이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무료급식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무료급식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고 난 뒤에는 그게 아마 하늘을 감동시켰던가 봐요.
시장에 있는 부인들이 고춧가루를 갖다 주고 떡 장사는 떡 갖다 주고 심지어 노인네들이 돈을 꼬기해서 몰래 탁자 속에다 놓고 가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지금도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조개사 같은 데서는 무료로 쌀 주고 국수 주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우리 6.25 때를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 압니다만은 참 6.25 직후의 전쟁터에서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하는 속담이 눈 감으면 코뼈가는 세상이라고 했을 정도로 인심이 참 살벌했던 것 같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료급식을 하면서 너무나 따뜻한 인정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내 상상 이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구석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좋은 일을 해볼 때 많이 느낍니다. 저는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아져요. 저는 그때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제 봉급으로 감당하려고 그랬는데 봉급이 다 털릴 것 같았어요. 이거 끝도 없이 거저 먹고 나가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심지어는 매스컴에서 불러주고 방송국에서 불러주고 일간지에서 다 불러주고 이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는 기쁨이 점점 커집니다. 이 수도의 맛을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그러면서, 인정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주는 게 곧 받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외로웠던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은 다 웃고 그러는데 외로울 틈이 있어요? 없어요? 뭘 바라니까 외로워요? 바라시지 마시고 좀 한번 주워보시고. 지금 외롭다는 사람은요, 다 바래서. 나 외로워서 죽겠어. 무슨 이쁜 애니 편지라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자꾸 주게 되면요, 편지 같은 거 많이 받습니다. 근데 편지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베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스승의 날, 변변치도 못한 저를 찬양하고 예찬하는 글로서 꽉 차 있는 걸 느낍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수도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 맛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저는 상당히 멀어졌던 이제 얘기가 조금 곁도는데 이거 해석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천대천세계로 보시 오면은 그 복이 많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전 무료급식 꽤 오래 했어요. 14년을 했으니까요. 꽤 많습니다. 몇십만 명 먹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명성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예찬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법당을 세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비영리법인 3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회원은 상당히 아주 알찬 회원들로서 우리 불법이라고 그러면 자기 생명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회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것이 보시의 공덕이로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를 상당히 실감나게 느낍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려면 이 인연으로서 얻는 복이 많겠느냐. 저는 삼천대천세계는 아니지만은 무료급식 10몇 년 했는데 그 실감을 느껴요. 복덕이. 이 보시 무료급식 한번 해보라고 할 만하다. 저는 학교에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완전히 무명 교수였습니다. 근데 정년 퇴임할 때쯤 돼서는 매스컴에서 교수가 자기 집을 헐고 무료급식을 한다는 게 이제 주간지에서 몇 번 나오고 난 뒤에 그것을 학교 총장, 이사장이 다 알았어요. 교수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그래요. 교수님은 보통 때 조용히 뒷방구석 지키고 있었는데 퇴임할 때 가서 너무나 유명해지셨습니다. 이래요. 저는 퇴임할 때 총장, 이사장한테 아주 지극한 환송을 받으면서 아주 영예롭게 퇴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퇴직이 쓸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퇴직 이후의 삶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 자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대개
교수 퇴임하면요, 어때요? 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수 있을 땐 뭐 조그만 쥐꼬리 같은 보직이라도 있으니까 점심 사는 사람들 있죠? 관도 보세요. 점심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안 찾아와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더 바빠졌어요? 더 유명해졌어요. 이게 보시 공덕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실감나게 느낍니다. 좋은 일 한다라는 게 복 받는다는 주역의 구조를 저는 실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저보다 수보리 보살 존재는 더 뛰어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습니다.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이 되게 많습니다. 어때요? 저는 그전과 뭐가 달라졌냐면요. 사람들이 많은 얻었어요. 명성을 얻었어요. 뭐 누가 보기엔 복을 명성이라고 뭐 하겠느냐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전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외롭지 않고 명예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은 팩트다, 실제다. 이렇게까지 확실히 믿고 있고 아직까지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전엔 저한테 돈 10원도 안 줬어요. 그리고 방송국 같은 데서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나가고 싶어서 핑계를 대죠. 나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 법을 좀 잘 포기하고 싶어서 나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불러달라 목을 쭉 빼고 있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무료급식 하고 나서 이렇게 되더니 동국대학에서도 불러주고 BBS에서도 불러주고 BTN에서도 불러줘요. 이게 나중에 그러 전에 벌써 이 주간지에서는 저는 수도 없이 저는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EBS 교육방송에서도 저를 아주 이 시대 스승이라고 추켜 세우고요. 이제 그것이 점점 매스컴을 타다가 나중에는 아주 BTN 같은 데는 전임 강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요, 복이 있구나. 이렇게 돼요. 이것도 뜬구름 같다. 이렇게 돼요. 뜬구름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세요. 약 복덕이 유실인데는 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도 말년복은 있네. 이럴 거예요. 근데 있다라고 느끼면은 약 복덕이 실감을 느끼면은 열에 이거는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성을 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근데 이건 잘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복 많은 사람이라고 실감하는 사람은 아직은 건강한 사회인이 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건강한 사회인이 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편지도 많이 받고 저만큼 편지 많이 받은 사람 좀 지울 것 같습니다. 꽃다발도 저만큼 받은 사람 좀 지울 겁니다. 그럼 어때요? 복덕이 유실인데 이렇게 믿어지죠. 근데 이렇게 믿어지면은 넌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저는 아직 멀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잘하면 이제 한 1, 2년 내에 큰 법당도 하나 세울 겁니다. 이건 거의 환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렇게 실감을 느끼면은 아직은 복이 많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복덕이 무고로 열애설 득복덕도 아니라 내가 지금 복 많이 받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착각이고 본래 없은 걸 알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 복덕이 무고로 그래야 부처님께서는 복이 많다고 하느니라. 정말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다라고 하시나니라.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 해석이 옳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선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오래 있어서 학교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요새요, 이제 대학 교수 어떻게 뽑느냐. 저는 학교에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를 제가 직접 뽑아봤습니다. 뽑아보고 대학 교수 중에서도 여러 교수가 있어요. 초빙 교수라는 게 있고 초빙 교수도 제가 뽑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학과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학과장 마음대로 뽑지를 않습니다. 뽑는 기준이 있어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판결문에 무슨 조항에 의지해서 판결을 지 멋대로 판결하면 안 되듯이 교수가 교수를 뽑을 때는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 학위를 하면 거의 현재 대학에서는 교수의 자격에서 탈락이 됩니다. 외국 학위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학교를 봐요. 학교를 보는데 외국 학교라고 다 좋지 않습니다. 즉 하버드 대학 나오면 현재는 국내는 웬만한 대학은 잘 들어옵니다. 서울대학 같은 데는 하버드라고 해서 다 들어오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웬만한 중하류 대학은 하버드 출신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떻는지 실력이 어떻는지를 떠나서 학교만 보면 무조건 교수를 뽑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교수를 안 뽑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학 같은 데서도 하버드 나왔다고 무조건 교수를 뽑아주질 않아요. 교수가 되는 요건을 제가 미국에서 오래 교수 생활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교수를 뽑냐고 그랬는데 한때는 학교를 제일 먼저 뽑았대요. 근데 학교는 3번째래요. 그럼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네 실력이 얼마냐 이거예요. 학교 나온 거 갖고서 네 실력 말할 수 없다. 아무리 하버드 대학 나와도 실력 없는 사람 많다. 지금 실력은 뭐로 평가하느냐 하면 좋은 잡지, 즉 임팩트가 강한 잡지에 얼마나 많은 논문을 실렸느냐. 이걸로써 그 실력을 가늠하는 객관적인 척도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서 그게 제일 먼저래요. 좋은 잡지에 논문 실린 게 요새 서울대학은 그렇게 해서 좋은 잡지에 논문을 많이 실리면은 하버드 대학 안 나와도 뽑아줍니다. 또 대개 서울대학 교수들은 서울대학 출신만 되게 많이 뽑았는데 연세대학이나 뭐 고려대학 나왔다 하더라도 좋은 잡지에 좋은 논문을 많이 실리면 뽑힙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두 번째는 추천서라고 그래요. 이제 첫 번째는 전문성을 보는 겁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대학 교수는 프로페서, 전문가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논문 많이 써야 된다. 두 번째는 추천서는 인성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인품이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배신 잘하고 뭐 또 건강이 나쁘고 이렇게 되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천하는 추천서를 두 번째로 본대요. 세 번째를 학교를 본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하버드만 나왔다 그러면 다 해다가 이제 점점 미국식으로 따라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럼 지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래갖고서는 이제 잘난 척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재밌는, 우리 학교에서도 좋은 대학 나와서 논문도 많이 쓰고 아주 폼 잡는 그런 교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초빙 교수로 들어온 사람이 대기업의 중역으로 있었었는데 그럽니다. 쟤네들은 학교에서는 논문도 잘 쓰고 학생지도 잘할지 몰라도 회사에 들어가면 적응하지 못한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미국이냐 이거예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거든요. 그럼 한국 회사는 미국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아무리 논문 잘 쓰고 학생 잘 가르치더라도 회사에 나가면 열등생이 될 수가 있어요. 거의 그 말은 맞습니다. 이게 좀 더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서는 완전한 자기네들은 건강한 사회인이 됐다고 그러지만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 회사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다 하버드, MIT 출신 많아요. 삼성 같은 데가 보면 학교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삼성연구소 같은 데가 보면 봉급 많이 줘갖고서는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그런 애들은 학교에 있는 교수들을 은근한 개구리로 알아요. 쟤네들은 안전빵으로 저기서 폼 잡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즉 건강한 사회인의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건강한 사회인에 맞는지 한번 보세요. 학교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뻔하죠. 회사에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사회인 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돈 못 만들고 강의만 해도 인정을 받는데 이제 한술 더 따서 회사에서 상무해서 연봉이 10억씩 받고 20억씩 받고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유능하냐, 밖에 나가서 창업한 사람이 유능하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근데 아무리 연봉 10억을 받고 삼성이나 뭐 LG, 포스코 이런 데 있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창업하는 데는 아주 둔데 자기가 직접 돈은 못 벌어요. 자, 그럼 지금 세 타입을 얘기합니다. 학교에만 있는 사람, 또 기업에 있는 사람, 창업하는 사람. 이제 세 부류를 한번 칩시다. 이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곳이 가장 아상이 많이 없어졌을까? 아마 발근이들은 자기 창업해서 자기 기업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가장 아상이 없어졌고 건강한 사회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은 아마 두루두루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하더라도 이게 정답일 겁니다. 그 뒤에 두 번째로 건강한 사회인은 이 기업에 있으면서 똑같은 하버드 출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쪽이 더 아상이 죽고 더 건강한 사회인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사람 똑같은 하버드 출신이라 하더라도 뭘 몰라요. 우물안 개구리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되기 때문에 아상이 아상이 안 없어진 거예요. 뭘 몰라요. 그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뭘 해도 굶어 죽습니다. 저는 교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잘린다. 직장에서 잘린다. 야,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전 학교에서도 이론 중심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내 논문 갖고는 어디 가서 기업에서도 팔리지 않고요. 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리아카를 끄는 재주도 없어요. 아, 난 잘린다. 그럼 막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려도 사막에 해도 살아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인입니까? 교수 생활에 안 좋고 있다 잘리면은 야,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한탄을 해야 됩니까? 근데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막에서도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요겁니다. 그러면 이 창업하고 기업하고 학교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회인이 어디라는 것은 금방 해답이 나오죠. 즉 남의 칭찬에 안주하는 사람. 요게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만 여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학교하고 비슷한 주류입니다.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해서 돈을 만들 수 있어야 아상이 많이 죽은 사람이고 세상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상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국가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상이 꽤 있어요. 어디에 약하냐면 자기 처자식에 약해요. 근데 처자식도 버리고 창업, 직장도 버리고 오로지 국가사회에서 헌신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보살화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완전한 사회인에 가깝다. 제가 예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뭐 하버드 출신으로서 학교에서도 돈을 꽤 버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제자들한테 등록금도 다 대주고 그러니까 그 교수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이런 교수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진 사람인데 또 이런 사람은 복을 더 많이 지었죠. 이런 사람은 더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내가 복을 많이 지었다라고 하면 이건 아직 건강한 사회인이 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이 특히 학교에 있는 사람이 착각을 더 제일 잘해요. 지가 기고만장하고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잘난 척을 덜 합니다. 잘난 척을 덜 하기 때문에 좀 겸손하죠, 사람이. 겸손하고 일체 잘난 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됩니다. 사막에 기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진짜 건강한 사회인이 되냐 하면은 진짜 아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어온 복을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이쪽에서 인류 교수가 돼도 복 많다고 그럽니다. 기업을 해서 삼성 뭐 어떤 데서 참 중역이 되고 아주 연봉을 몇십억씩 받는 사람 더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복이 많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건강한 사회인이 못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내가 불안전하다. 내가 비록 몸이 건강하지만 스트레스 한 방에 다 날아간다. 그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었지만 재앙 한 방에 날아간다. 그럼 진짜 복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복 많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우리가 이휘소 박사를 단군 일의 최대 천재라고 그럽니다. 근데 재앙 한 방에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재앙을 소멸하는 재주가 그한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은 뭐냐 하면은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하에 복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병 들면 말기암에 들면 갈 수밖에 없어요. 한탄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많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지만 이게 다 착각이다. 그리고 또 재앙도 그 속엔 항상 숨어 들어가 있다. 이 재앙이 왔을 때 재앙을 축복으로 바뀌는 능력이 없는 한은 내 복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어때요? 올라오는 생각을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받쳐야 됩니다. 바치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이놈의 재앙이 언제 좀 끝나서 축복이 오나? 기다려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안 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축복으로 오냐면 이 재앙이 올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즐겁게. 어때요? 우리 금강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16분에 약 의인 경천하면 시인은 선세지업이 소멸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재앙이 딱 닥칠 때, 내가 선세지업 소멸하니 얼마나 고마우냐 이래야 됩니다. 고맙다 그러는 순간에 재앙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재앙이 본래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지은 복이 사람들은 많다고 말하지만 이 속에는 항상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승승장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불교의 3대 진리 알죠? 성자 필세. 번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리막길 가게 되어 있다. 생자 필멸. 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만난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다. 근데 그 말 믿습니까? 3대 진리라고 해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어요. 무수하게 번성하지만은 그리고 내리막길이 착각인 줄 알면 번성이 유지가 됩니다. 헤어지는 게 쓰라리죠. 그리고 괴롭죠. 괴롭다는 게 착각이로 알면 그게 본래 없어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 많이 짓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가끔 있습니다. 금강경 19부는 복 많이 지어서 복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한 경고성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아무리 알찬 것 같아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속에는 항상 재앙이 들어있다. 재앙 한 방에 다 날아간다. 그 복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건강한 사회인도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려면 아상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아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앙을 바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 그럴 때 재앙이 축복으로 되면서 영원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 즉 영원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